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저한테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문의냐면 곧버스라고 하죠. 곧버스. 인버스인데 이제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는 지수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지수가 하락을 하면 내가 수익을 보는 게 인버스예요. 그래서 인버스가 이제 좀 추가 매수나 아니면은 신규로 들어갈 만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곧버스 분석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뒤에 EX가 붙으면 얘가 이제 곧버스예요. 두 배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코덱스 200 인버스도 있거든요. 그냥 인버스. 걔가 1%가 떨어지면 얘는 2%가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걔가 2% 오르면 얘는 4% 오르는 거겠죠. 그래서 곧버스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요거 차트를 자, 차트 보기 전에 일단 지금 여러가지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근데 조금 안 좋은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이 채권이 굉장히 지금 위기죠. 그래서 국가가 추경을 해서 그 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뭐 달러야 뭐 안전 자산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채권 매입도 채권 매입이지만 그것보다 이제 뭐 그냥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굉장히 조금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있죠.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도시건설이나 쓸데없는 데 돈을 쓰면 안 되죠. 근데 쓸데없는 데 쓰는 부분들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굳이 지금 써야 되느냐, 꼭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해 각설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기업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만약에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하지 않으면 인버스가 급등이 나오는, 즉 다시 말해서 굉장히 지수가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인버스도 한 번쯤 투자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차트 보시면 자, 이거 쭉 아래쪽을 이어보면 이렇게 미미하게나마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고요. 그 전에 6월 15일 요날 6월 15일 날 9% 정도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예, 이때는 코스피도 거의 한 7%, 8%, 9%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인버스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4,800원에 산 사람이 만약에 이날 가지고 있었다면 5,000원 후반대까지 해서 약 한 뭐 20% 가량 수익을 얻었겠죠. 예, 248, 800원이니까 맞죠? 20% 이상 수익이었겠네. 예, 바닥에 잡은 사람들. 자, 그럼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인버스, 요거 곧버스 확대를 해보니까 와, 바닥권이 맞는 것 같죠. 이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그 다음에 다 빠졌죠. 사실 이 정도면은 이제 반등을 한번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 차트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보세요. 이거 거래량 아래에서도 거래량이 지금 줄지 않고 계속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글씨 때문에 안 보이네. 자, 여기 보세요. 예, 지금 계속 여기 원래 이쯤 되면은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거래량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줄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버스가 한 번은 튄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 확대를 해보면 지금 보면 얘는 바닥권을 뚫고 내려갔어요. 자, 여기 1차 지지라인, 여기가 2차 지지라인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바닥권을 뚫고 내려간 다음에 지금 2차 지지라인, 그러니까 지지라인 부분에 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인버스와 레버리지 같은 ETF 그 종목들은 차트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때그때 수급과 그때그때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만 예, 이런 식으로 조정 없이 쭉 올라가거나 조정 없이 내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대응 못하면은 골로 갑니다. 골로 가요. 예, 반등이 없어. 얘는 누가 뭐 세력이 매집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등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시장 상황에 맞게 얘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홀짝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하시게 되면 예, 상당히 예, 주의해야 되는 점이 그런 점인 거죠. 그런 점인 거예요. 분할로 접근하고 분할로 팔아야 되고 분할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한 번쯤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인버스를 막 썩 좋아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제는요, 경제 원리는 돈이란 건 계속 찍어내고 시중의 통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화폐 가치나 이런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 화폐 개혁을 하지 않는 한 그거는 뭐 계속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사실은 경제는
뭐 작게나마 계속 도약한다가 정론입니다. 뭐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뭔가 돈 관리나 이런 시중 통화량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잘 못해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화폐보다 물건 자체가 더욱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경제는 사실 계속 발전한다고 봐야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만 인구가 뭐 계속 없으면,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그땐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네, 근데 그때도 소비를 촉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칠 겁니다. 아니면 그에 맞춰서 몇 개 기업들은 망하고 남아있는 기업들끼리 또 이렇게 잘 살아남아서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경제 상황은 우리나라보다도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우리나라보다도 적은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는 저는 딱히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스마트폰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쓰지 말라 그러면 안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10년 전, 20년 전 원시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자연인처럼 살아보자. 그게 안 되거든요. 이미 발전된 경제는 퇴행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뭐 그 경제 수치가 퇴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가 벌어들이는 그런 돈이나 말 그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지, 우리의 삶의 질,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뒤로 후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사실 지속 조금씩이라도 결국에는 발전하고 결국엔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관례예요, 관례.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버스는 내가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은 딱 바닥권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런 ETF 종목들은 바닥과 그리고 천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갑작스럽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뭐 얘네들은 뉴스 같은 것도 사실 없고요. 그냥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 다시 이렇게 뭐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고 하니까 인버스를 개인들이 좀 많이 산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인버스 개인들이 많이 산 것 같은데, 추경 계속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뉴스 한번 나오면 얘는 슈팅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지금 지수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버티고 있단 말이죠. 지수가 이 버티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인버스는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인 상승이란 건 없어요. 조정 받고 상승 나고 조정 받고 상승 나고 이러기 때문에 인버스도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일단 잘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저는 얘는 막 몰빵하거나 이러면 일단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지금 다분합니다. 있는데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경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 전 영상에서 제가 지수 분석을 드렸는데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약간 불안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인버스가 혹시나 아래로 더 하방으로 쭉쭉 빠질 때 그거를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본력, 이런 것들을 조금 마련을 해놓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미국 증시 폭락하고 이래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 좀 이렇게 차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상위 몇 프로가 우리나라 주식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라고, 5% 정도라고 합니다. 상위 5%가 우리나라 주식을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미국은 상위 1%입니다. 상위 1%. 상위 1%가 미국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위 1%가 좀만 막만 움직이면 종목들 하나씩 움직이는 거는 일도 아닌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우리는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인버스를 하게 되면 내가 너무 급하지 않고 천천히 대응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 분석은 이렇고요. 인버스는 뭐 지금 한번 좀 담아봐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담을 때 분할로 담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게요. 자, 오늘도 영상 봐주신 우리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행운이 따를 겁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